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 구글이 우리나라의 일대 5천 축적의 정밀지도 반출을 20년 가까이 요구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구글 간의 입장차가 컸는데 이번에는 구글이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밀지도 반출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구글이 웬일인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지도 반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안보 관련 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은 오늘 일단 위성 이미지석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또 한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구글에 요구했던 지도 반출의 기본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또 좌표 정보 비공개, 그리고 한국 내 데이터 센터 설치입니다. 그중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주된 안보 관련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 다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지도 반출과는 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인이 구글 지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세싱은 이제 전 세계에서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2007년부터 거의 20년간 끈질기게 반출을 요구해온 구글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세 개 중에 두 개나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한미 관세 협상에서 좀 실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이나 정밀지도 반출과 같은 이른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실무 협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관세 협상을 하는 상대방에게 좀 자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면서 미국 빅테크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지도 반출은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실무 협의는 있었고 또 이게 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do believe that both digital taxes and non-tariff barriers are coming up in every trade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world, and I don't think South Korea is an exception to those things being raised. 네, 구글도 한미 정부 간 협상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셈인데, 결국 구글이 이번 기회에 좀 내줄 건 내주고 데이터 센터 설치는 좀 거부하는 선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네, 구글은 방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도도 크게 불편한 건 못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나 구글이 우리의 관광 산업을 위해서 요구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 구글은 이제 한국의 관광 산업을 위해서 구글 맵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약 1,600만 명인데 그들 중 70%가 구글 지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국에서 한국 여행을 준비를 할 때 길 찾기 하는데 좀 어렵고 지도 이용에 좀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이 지도 데이터를 반출을 하게 되면 관광산업의 연평균 36조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고 또 공간정보산업 매출과 또 고용률 수치까지 높아진다, 이런 자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도움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구글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AI 또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좀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지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길 찾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패턴이나 위치 또 교통 흐름 같은 다양한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구글이 한국의 데이터를 좀 자산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구글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웨이모가 한국에 진출하려면 이런 정밀 지도 데이터가 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첨단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면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왔는데 구글이 이걸 그냥 가져간다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지도 구축에 쓴 돈이 25년간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세금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같은 이런 국내 플랫폼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이거에 따른 세금도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이란 이유로 뭐 세금도 굉장히 이제 적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구글이 이번 뭐 지도 반출도 대가 없이 뭐 무상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제 국내 기업에 좀 역차별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구글이 이번에 또 데이터 센터 설립을 거부하면서 계속 해외 법인으로서 과세를 적용을 받게 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될 거고 또 구글이 이제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 산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업계에서는 구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네이버 같은 자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유럽이나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은 거의 구글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글이 뭐 데이터 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데이터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